안녕하세요. 1월 22일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시장 트럼프 대통령의 그 이란드 통제권에 대한 어떤 이슈가 불거지면서 아침에 약하게 시작했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빠르게 돌려줬고 현대차가 돌려주면서 시장 분위기는 반전됐고요. 현대차의 급등이 연출됐죠. 16% 정도 상승하면서 로봇주들의 움직임을 견인했습니다. 로봇주들도 어제 개장하면서 큰 폭의 하락으로 시작했다가 어제 아침 방송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변동성이 크고 단기 이익을 실현하려는 욕구, 불안감 등등이 더해지면서 큰 폭의 상승을 했던 대표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아침 매물들이 출회되고 급하게 밀렸었죠. 그리고 다시 돌려주는 양상들, 그러면서 시장 내 거래들이 집중되고 현대차가 받쳐주면서, 현대차가 받쳐준 게 아니라 이끌어갔죠. 이끌어가면서 로봇주들 전반적으로 움직임들이 굉장히 강화되는 로봇만의 세상처럼 보여지는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에 반해서 알테오젠이 지난주에 발표하기로는 다음 주에 중요한 발표가 있다 해서 시장의 기대감을 굉장히 고조시켜 놨었는데, 기술 수출 발표를 했습니다. 4,200억의 기술 수출했다라고 발표됐는데 엄청난 거잖아요. 근데 시장의 기대치는 엄청나게 높아져 있어서 조단위 기술 수출이 이루어질 것이다 막 기대를 했는데 4,200억 하니까 에게 하면서 폭락을 해버리는. 그 알테오젠이 잘못한 게 아니죠. 시장 스스로가 너무 과대평가해서 기대감을 확장시켰다가 그 기대감이 충족되지 못함에 따라서 폭락하는 사태가 만들어졌는데, 저희 매매폴드는 바이오 비중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현재 바이오 비중이 제일 낮죠. 어제 알테오젠이 급락했기 때문에 낮아진 게 아니라 이미 낮아져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작년부터 계속 로봇주를 강조드렸잖아요. 로봇의 버블이 가장 심화될 것이다, 이번 강세장에서. 근데 지금 현재 저희 매매폴드의 로봇주의 비중이 가장 높아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움직여서 따라 샀느냐 이런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시장을 트래킹하는 어떤 과정 속에서 로봇의 비중이 가장 높아져 있죠. 그래서 수익률도 엄청납니다. 근데 저희 매매폴드가 왜 이렇게 항상 시장 중심에 가 있을까? 운이 좋을까? 운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식에서는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주식은 운구기일이다. 그래서 항상 좋은 운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우리가 주식을 할 때 좀 잘하고 싶잖아요. 저도 늘 고민이 주식을 좀 잘하고 싶은 게 저의 고민입니다. 제가 1989년도 12월 달에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지금 2026년인데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주식시장의 큰 변화들은 사실 웬만한 건 다 겪어봤고요. 그 과정 속에서 초기에 팔랑팔랑거리면서 주식도 잘하네 마네 이러면서 금방 졌던 적도 무수히 많았었고, 근데 지금까지도 이제 시장에 살아남아서 계속 주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쭉 오는 과정 속에서 주식을 어떻게 하는 게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이게 제 늘 큰 고민이었는데, 시장을 대하는 방법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바뀌어 나가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워렌 버핏 할아버지 주식을 제일 잘하시는 분이잖아요, 전 세계에서. 그분이 이제 직접 쓴 책은 없지만 제가 주식시장 들어왔을 때 90년도 당시만 하더라도 워렌 버핏 할아버지에 대해서 아는 분들이 이 바닥에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저는 우연찮게 알게 돼가지고 그분의 관련된 책들을 봤는데, 그 책을 보면서 나왔던 얘기가 손절매를 하지 마라. 주식 투자 매매 원칙, 손절매를 하지 마라. 두 번째, 첫 번째를 지켜라. 이거를 이해를 못했어요. 어떻게 손절매를 안 하고 주식을 할 수 있을까? 이해를 못했는데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한 15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절매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매매 당시에 손절매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손절매할 대상 자체를 아예 선택을 하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워렌 버핏 할아버지도 손절매 많이 하시거든요. 비중이 이제 예를 들면 SEC 보고서에 올라가는 종목들만 우리가 알고 있지 올라가지 않는 종목들도 많거든요. 상당히 많은 종목들도 손해보고 팝니다. 그렇지만 이제 소위 말해서 입질하고 비중을 늘려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그 종목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비중을 계속 실어 나가면서 수익을 확대시켜 나가는 게 그분의 전략이고 매매 방식인데, 그분이 말하는 이건 매매 원칙이고, 주식을 잘하는 방법 두 가지라는 게 있죠. 첫 번째, 읽고 또 읽어라. 두 번째, 생각하고 또 생각해라. 이 말을 저는 늘 항상 생각하는데, 그냥 단순하게 읽고 또 읽어라, 그리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라 해서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2002년도, 2001년, 2002년도에 주식시장에 있으면서
하루에 한 10시간씩 읽었던 것 같아요. 보고서랑 보고서 다 읽고 그냥 계속 읽다 보면 뭔가 알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가지고 계속 읽고 그다음에 정보사에서 나오는 보고서들은 뭐 거의 지금은 그렇게 열심히 읽지는 않는데 정말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기업 탐방도 한때 정말 열심히 다녀봤었고 근데 기업 탐방을 다니질 않죠. 지금은. 다닐 필요가 없다. 왜? 기업 탐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업 탐방을 애널리스트들은 기업 탐방을 다니는 이유가 본인이 커버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리서치 보고서를 지속적으로 발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업 탐방을 다니는 거고요. 그리고 모르는 기업들 있잖아요. 모르는 기업들 알아야죠. 그렇기 위해서 기업 탐방을 다니는 건데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기업 탐방 다니는 걸 굉장히 당연하게 생각하고 또 기업 탐방 갔다 왔다 뭐 그러면 뭐 그러잖아요. 근데 기업 탐방을 언제 가는 거냐면 내가 익히 알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는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기업 탐방을 다닐 필요가 있는 것이지 이 회사가 무엇을 하는 회사인가 이 회사의 사업이 좋은가 나쁜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기업 탐방을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업 탐방을 가게 되면 그냥 회사는 당연히 좋은 것만 얘기해요. 그 회사에 대해서 사전 지식이 전무한 입장에서 기업 탐방을 가게 됐을 때는 그 회사가 하는 얘기, 좋은 얘기를 속속속 귀에 잘 들어오거든요. 좋은 것만 받아들여요. 그래, 아, 좋다. 그래서 상장되어 있는 회사 다 가보면 다 좋다고 얘기해요. 다 좋지 뭐 나쁘다고 얘기하겠습니까? 기업 탐방 대표가 나와서 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고 다 이제 IR 담당자들 얘기할 때 좋은 것만 얘기하지 나쁜 거 얘기 거의 안 해요. 근데 잘 모르는 그 기업에 대해서 이해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기업 탐방을 가게 되면 왜곡될 수 있죠. 그래서 기업 탐방은 내가 그 회사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는 회사, 속속들이 이해하고 있는 회사들에 대해서 기업 탐방을 가는 겁니다. 왜? 확인하기 위해서.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체크하기 위해서 기업 탐방을 가는 거지 알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다. 자, 얘기가 좀 와전됐는데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어라. 그리고 생각하고 또 생각해라.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 이게 이제 우리 지금 현재 시대의 이과적인 어떤 부분과 문과적인 부분의 결합 요소입니다. 읽고 또 읽으라는 얘기는 이해해라는 얘기거든요.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읽고 이해가 됐어. 끝이구나. 아니죠. 이해를 하고 난 후에 그 이해한 부분들을 가지고 문과적인 관점에서 사고의 깊이, 확장, 사고의 넓이 그러니까 문과적인 사고를 하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께서 주식을 하실 때 소위 말해서 뭐 사야 되나요? 그래서 뭐 사야 되는데 하나 알려줘 찍어줘 이러잖아요. 그래서 종목을 찍어줬어요. 찍는다는 표현도 사실은 굉장히 틀린 얘기입니다. 선별해내고 골라내는 거죠. 기업을 하나를 알았어. 접근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해하지 못하고 사고의 확장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어떤 기업을 알게 돼요. 그러면 그 기업에 대해서 기업 탐방도 가고 막 기업 정보도 알고 그 종목 관련된 종목 게시판 가서 뭐가 있는지 없는지 막 그것만 보잖아요. 이게 한때 그 예능 프로그램에 그 신서유기에 나왔던 깔때기 꽂고 뭐 하는 게임 있잖아요. 깔때기 해서 보면 사물이 그것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시장을 커다란 원이라고 가정을 해요. 우주처럼 커다란 원 안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 다양하게 있어요. 이게 그냥 하나의 점이겠죠. 기업들이. 그 점들이 시장을 관찰할 때는 전체 원 안에서 그 작은 점들이 어떻게 이동되고 어떻게 움직임이 나타나고 어디가 올려가고 점들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한쪽으로 치우칠 때도 있고 완전히 확장되어 있을 때도 있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막 움직이니까. 이 전체적인 어떤 움직임들을 관찰을 좀 해야 되는데 이거를 하나만 딱 보게 되면 깔때기를 꽂아서 그것만 보니까 확대해서 보잖아요. 그 확대해서 보면 그건 잘 보이겠죠. 그건 잘 보이지만 전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해를 한다는 얘기는 읽고 또 읽으라는 얘기는 하나의 대상을 좀 자세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그 주식시장에서 비유를 하자면 전체 시장의 형태 그리고 주식시장만 바라봐서는 안 되거든요.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항상 세상의 관점에서 주식시장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식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주식에서 큰 돈을 번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1990년도부터 90년대 한때 회자됐던 어떤 직장인
10년 동안 그냥 돈 생길 때마다 삼성전자만 사모았다는 거죠. 왜? 삼성전자밖에 모르니까. 그게 우리나라 제일 큰 회사니까. 파는 거 필요 없고 그냥 계속 모았다는 거죠. 그랬더니 큰 돈이 됐다. 그리고 2000년, 2008년도인가요? 2009년도인가요? 그때 이제 SM이 주가가 3,000원, 4,000원 할 때예요. 여러분들께서 알고 있는 엔터테인먼트 주식들, 하이브, SM, YNG, JYP, YG 엔터테인먼트 주가들이 다 헐값에 거래될 시기가 있었습니다. 3,000원, 4,000원, 5,000원 대. 시가총액 1,000억도 안 하던 그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때 소녀시대가 나왔을 때 저도 소녀시대를 좋아했는데 어떤 분이 소녀시대의 팬인, 소녀시대를 위해서 소녀시대가 잘 될 거야 라는 기대감으로 계속 SM을 사모았다는 거죠. 그게 나중에 지지지지지 하고 막 난리 나면서 지금의 SM이 될 때 수십 배를 벌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뭐냐면 주식을 잘 모르지만 시대적인 흐름을 이해를 한 거죠. 그 이해를 한 상황에서 해당되는 기업, 본인만이 알고 있는 거기에 매매를 했다 아니죠. 투자를 한 거죠. 근데 우리는 매매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주식시장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매매를 하시는데 매매하는 관점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전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기 위해서는 시대적인 상황을 이해를 해야 되죠.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AI 시대잖아요. AI 시대에서 파생되는 게 지금 잘 움직이는 있는 또 로봇이 왜 잘 움직이나요? 로봇이 뭐 갑자기 생겨났나요? 예전부터 있었어요. 계속 연구도 해왔고 발전도 해왔고. 근데 AI라고 하는 어떤 우리가 알고 있던 예전부터 기대했던 그 AI가 현실로 나타나고 이 AI가 로봇과 접목돼서 그동안 로봇 산업이 발전이 저하됐던 가장 큰 이유는 모든 어떤 로봇의 작동 원리를 수학적인 관점에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행동하고 저런 경우에는 저렇게 행동하고 해서 지금까지 로봇을 해왔는데 안 되더란 얘기죠. 경우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피지컬 AI라고 하잖아요. 스스로가 보고 학습한다. 스스로가 보고 사람처럼 보고 배워나가는 그게 이제 피지컬 AI고 그게 AI로부터 시작된 거고 그게 로봇 산업에 지금 현재 확장되는 영역 하에서 현대차의 아틀라스가 등장하면서 로봇이 발광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인 시대적인 흐름들을 주식시장에 접목시켜서 큰 관점에서 접근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이해해야 되는 건 뭐냐. 예를 들어 로봇 산업이다. 그 로봇 산업은 로봇의 완성체가 있을 것이고 그 완성체를 각각을 동작을 하게끔 만드는 부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품들이 있고 그 부품들은 또 어떤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이게 이제 단적으로 얘기하면 휴머노이드 로봇이 있고 휴머노이드 로봇을 움직이는 관절이 액추에이터가 있고 액추에이터 안에 들어가는 게 감속기 모터가 있고 감속기 모터 안에 들어가는 얘네들을 움직이게 하는 게 제어 장치가 필요한 것이고 이런 하나의 팔로우를 이해를 하는 거죠. 이게 읽고 또 읽는 관점, 이게 이과적인 사고죠. 이해를 해야 되는 거. 이해를 한 후에 그 다음 팔로우를 하는 거죠. 시장에서 큰 원안에서 점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점들이 어떻게 움직여 가는지를 계속 체크하고 트래킹해 나가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갑자기 로봇 움직이니까 로봇줄을 사야지, 로봇 테마주 검색주 해서 로봇줄 나오면 막 들어가잖아요. 잘 움직여요. 그 대중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휴림 로봇, 유진 로봇이니까 지금 그 엄청나게 움직이잖아요. 그렇게 접근을 하게 됐을 때, 접근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막 급등 나오는 구간에서 매매해서 돈은 벌 수 있겠죠. 그러나 지킬 수 있을까? 만약 이 매매가 끝나고 그 다음 매매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 항상 벽에 부딪히거든요. 주식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기업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회사에 대해서 아주 정통하게 막 정말 디테일하게 알 수 있느냐? 그건 없어요. 그렇지만 이 회사가 하는 게 어떤 사업이며 이 회사가 이 산업에서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가, 그리고 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경쟁사들이 많은가, 아니면 이 회사만이 할 수 있는 일인가,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죠. 그 다음 시장에서 세상이 움직이는가, 시장이 맥을 같이 하는가, 그 맥을 같이 하는 과정 속에서 그 산업이 실제 움직이는가, 그 움직였을 때 어떤 순서로 움직일지는 이해를 하고 있다면 알게 되는 거죠. 지금 저희 매매 폴더가 작년에 제일 먼저 로보티즈를 들어갔죠. 로보티즈는 이미 제가 3년 전부터, 3, 4년 전부터 강조드렸던 종목이에요. 로봇 산업이 활성화될 때 로보티즈가 왜 중요해지는지, 그리고 SPG가 왜 중요한지 이미 2020년, 2021년부터 계속 얘기했던 부분들이잖아요. 그리고 저희 미국편에서도 매매 많이 했던 종목이고 그때는 안 움직였죠. 지금 와서 이제 태동될 때, 그 작년에 저희 매매 폴더에서 제일 먼저 들어갔던 게 뭐예요? 액추에이터잖아요. 액추에이터란 용어 자체도 주식시장에서 잘 모를 때, 그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 산업의
산업의 팔로우를 이해하고 해당되는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산업이 태동될 때 움직일 때 제일 먼저 접근할 수 있는 거죠. 그냥 단순히 기관이 사고 외국인이 사고 뭐 수급이 올라오고 뉴스가 나오고 이래서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원리 자체를 이해하고 있는 상태에서 시장의 움직임이 나타날 때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대응해서 지금까지 쭉 진행되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제일 핫한 게 로봇이잖아요. 핫하기 때문에 로봇을 사는 게 아니라 로봇을 사야 되기 때문에 샀는데 핫해진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로봇들이 막 난리 치는데 지금 지금에 와서 주식을 사면 지금부터 급등을 해야 되는데 오늘 사고 급등해주면 좋지만 내일 급락하면 어떻게 돼요? 흔들려서 정리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 정리하는 과정들, 변동성이 확대되고 흔들리는 과정에서 정리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은 기본적으로 좋은 가격의 주식을 사야 되는 것이고, 좋은 가격의 주식을 사기 위해서는 남들이 호들갑을 떨고 난리 부르스를 칠 때 주식을 사는 건 좋은 가격에 사는 게 아니죠. 그냥 매매하고 사는 거예요. 좋은 가격에 산다는 얘기는 시장에서 그다지 사람들이 관심이 없을 때 산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아주 미세한 변화, 큰 원안의 작은 점들이 조금씩 움직이는 그 과정들을 읽어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대응했는데 바로 가나요? 안 가요. 작년 4월달에 저희가 로보티즈 들어갈 때 로보티즈, 하이젠, RNN, 클로버 같이 들어갔었잖아요. 왜냐하면 핵심적인 종목들이니까. 클로버 2만원 들어가서 18,000짜리고 2만원 들어가서 18,000짜리고 2만원 들어가서 18,000짜리고 계속 했어요. 근데 지금 클로버 비중 굉장히 높아요. 이미 수익이 100%나 있는 상태로. 수익이 100%나 있는 상태로 비중이 높아요. 하이젠 RNN 같은 경우 어제 처음 들어갔지만 하이젠 RNN도 마찬가지죠. 로보티즈랑 같이 들어갔는데 로보티즈는 이미 수익이 500%까지 났다가 지금 400% 정도 있는 수준이고, 그 최근에 제가 로봇과 관련된 방송을 해드리면서 액추에이터가 움직이고 액추에이터 안에 들어가는 감속기 모터가 움직인 게 SPG잖아요. 액추에이터가 로보티즈고 감속기가 SPG고, SPG가 감속기를 하지만 실제 SPG는 산업 전체에 필요한 감속기 모터를 하는 회사고, 실제로 로봇에 들어가는 액추에이터만 하는 회사는 어디라고 말씀드리던가요? SBB테크잖아요. 지금 SBB테크 어떻습니까? 폭등했잖아요. 그 방송을 해드린 지 불과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엄청나게 올랐죠. 그리고 감속기를 제어하고 제대로 작동하게 해주는 게 어디라고 말씀드리던가요? RS 오토메이션이에요. RS 오토메이션을 방송을 통해서도 한 15,000원대부터 계속 말씀드렸어요. 16,000원 넘어가면 대응해야 된다.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RS 오토메이션 비중이 로봇에서 굉장히 높아요. 어떻게 샀느냐? 순차적으로 조금씩. 한번 보여드릴까요? 지금 저희가 현재 누적 수익이 274% 나오는데 한때 300% 넘어갔죠? 실현 수익은 62%고 실현 수익이 200%예요. 근데 여기 보면 로봇주들이 많아요. RS 오토메이션도 지금 보면 평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RS 오토메이션을 보면 평균 단가가, 화면에 잘 안 나오네요. 예. 15,300원에 사고 15,000원에 사고 16,090원에 사고 16,800원에 사고, 그 다음 또 17,600원, 17,100원 사고, 그 다음 17,000원 사고 16,300원 사고, 16,000원 이상에 사야 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리고 또 17,000원 사고 19,000원 사고, 그리고 어제 21,500원에 또 사고. 이렇게 얘가 사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올라가니까 로봇 주니까 사는 게 아니라 로봇 산업 자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포지션을 하는데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역할을 하는 종목이 아니죠. 선제적으로 제일 먼저 움직이는 건 로봇 자체잖아요. 그 휴머노이드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산업용 로봇팔 하는, 공장에서 움직이는 로봇팔 하는 두산 로보틱스, 이게 제일 앞단에 있는 것이고, 걔들을 가동시켜주는 게 액추에이터고 모터고 각종 센서들이죠. 그리고 그걸 제어 통제하는 게 이제 안에 들어간 알고리즘, OS 같은 클로버, 그리고 실질적으로 로봇 감속기를 정밀하게 제어하고 움직이게 해주는 게 RS 오토메이션 같은, 유로테크 같은, 유로메카 같은 그런 회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조를 이해하고 있으면 이 주식이 그냥 막 급등하고 시장에서 폭등하니까 따라 사야지, 이게 아니라 얘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반응을 하면 대응을 하는 거죠. 그게 대응이거든요. 그렇게만 해나가게 되면 여러분들도 항상 시장 내에서 시장에서 핫해진 상황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핫해질 수 있는 종목들로 내 계좌가 구성될 수 있어요.
그러다가 간혹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다 보면 간혹 정말 뛰어난 해설들을 발견하게 돼요. 어느 날 갑자기 뛰어난 해설을 내가 막 꿈에서 조상님이 지정해줘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계속 접근하고 나오고 접근해 나가다 보면 진짜 보석 같은 애들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 보석 같은 애들을 발견했다. 그러면 걔는 그냥 끝까지 가는 거예요. 내 주식 인생에서 한두 번 올까 말까한 기회들, 그런 기회가 바로 이런 식으로 접근했을 때 나한테 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제가 30 몇 년 있었지만 큰 기회, 정말 큰 기회 잘 안 와요. 근데 주식시장에 오랫동안 여러분들도 계속 오랫동안 계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 기회가 어느 날 한순간에 갑자기 오지 않아요. 계속 시장에 있으면서 그 종목들이 나한테 내가 찾는 게 아니라 그 종목들이 오는 거거든요. 저는 제가 종목을 골라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종목들이 저한테 와요. 어떻게? 평소에 계속 읽고 또 읽어야죠. 이과적인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니까. 사실 어렵잖아요. 전공자도 아닌데 비전공자가 이해를 한다는 게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해를 할 수 있는 세상이잖아요. 요즘은 워낙 자료들이 많고 정보가 많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어요. 일론 머스크가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 대학교 다닐 이유가 없다. 이 세상에 모든 지식은 공짜로 다 구할 수 있는 세상이다. 그러니까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이해한 것들을 머릿속에 차곡차곡 넣어놓고 사고를 하는 거죠. 세상이 흘러가는 거에서 이렇게 됐을 때 어떤 애들이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겠구나. 관심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런 기업들을 선별해 놓고 하나씩 대응해 보는 거예요. 매매해 보는 거예요. 매매를 하지 않고는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시세라고 하는 것은. 제가 제도권 내 애널리스트들이 왜 증권회사 그 보고서들이 주가가 올라가면 보고서 새로 나와가 목표 가격 상향하냐 하면 시세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시세 자체를, 시장을 이해를 못해요. 그들의 한계가. 그러니까 저도 증권회사 다녔고, 저도 아는 이 바닥에 제도권 내에 수많은 아는 사람들도 있고, 펀드 매니저들도 있고, 펀드 매니저 교육들도 시켜봤던 사람으로서 단편적인 부분들을 하나하나가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주식은 이 모든 게 다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따라 떼어놔서 보면 쉬워요. 이해한 것을 생각해서 풀어내는 거거든요. 그게 전부예요. 그리고 시장이 계속 있으면서 계속 트래킹을 반복적으로 해 나가다 보면 어느새 내 계좌에는 그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들로 짜여져 있게 돼요. 능력이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돼요. 그게 저희 매매폴더가 하고 있는 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성격이 굉장히 다혈질이거든요. 평소에. 근데 저는 성격이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평소 일상적인 생활을 할 때는 성격이 소위 말해서 별 좋지 않아요. 인간관계도 좋지 않고. 근데 주식 시장에 있으면서 주식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저는 주가가 올라간다고 해서 좋지도 않고 주가가 빠진다고 해서 뭐 무섭거나 그렇진 않아요. 기분은 나쁘지. 주가 올라가면 그냥 기분은 좀 좋고, 그렇다고 뭐 세상 째질 것 같이 막 다 가진 것 같이 막 어릴 때 막 주식하면서 막 느꼈던 그런 그런 도파민 분출하는 그런 건 없어요. 주가가 올라가면 내일 또 빠지겠네. 오늘 막 빠져요. 잘라야 되나? 잘라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그냥 올라가서 좋고 내려가서 뭐 무섭고 두렵고 이런 게 없어요. 왜? 항상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큰 원 안에 작은 점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 움직이는 것들을 내가 선별해서 내 걸로 만들어 놓기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아닌 애들은 어떻게 됩니까? 잘라야지. 근데 그게 그렇게 아닌 애들이 움직여서 살아나는 애들과 힘이 약해진 애들이 구분이 돼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존들을 애들이 막 움직이고 있는 걸 보면,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비중을 줄여 나가는 과정에서 얘네들은 시세가 악화되죠. 탈락되고. 저희가 그동안 방송에서 반도체, 바이오, 로봇, 2차 전지, 전력 설비, 에너지와 관련된 이게 핵심적이다라고 했는데, 저희 매매폴드의 포지션도 어느새 보면 보여드릴까요?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반도체 되게 많았거든요. 반도체가 한 개밖에 없어요, 지금. 대형 IT 평생 매매 잘 안 하던 LG전자가 편입되어 있고, 삼성전기가 편입되어 있고, 그리고 에너지는 두산에너빌리티가 편입되어 있고, 2차 전지는 이렇게 4개가 편입되어 있고, 이스페셜티 지금 굉장히 잘 움직이잖아요. 전혀 관계없는데도. 그리고 로봇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바이오가 한 개밖에 없어요.
한때 바이오가 7개나 있었는데 바이오가 지금 1개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남아있는 바이오도 일동제약이 수익이 좋아요. 예전부터 방송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18,000원 이때부터. 그때부터 계속 일동제약 D&T 파마텍이랑 비교해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4만원 넘어간다고. 4만원 넘어갔었잖아요. 지금 좀 쉬고 있는 중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비중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면서 그 늘어나는 애들이 시장이 제일 핫해진 애들이에요. 그리고 비중이 줄어들었으면 좀 있으면 그쪽이 제일 약해요. 그럼 또 비중이 줄어들었으면 영원히 줄어드나요? 아니요. 그러다가 또 살아나면 그쪽이 또 비중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매매를 대응해 나가다 보면 성과는 뭐 갑자기 뭐 엄청나게 좋았다 나빴다 이게 아니라 그냥 꾸준히 좋아지게 되는 거죠. 꾸준히. 여러분들도 누구나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분이 굉장히 쉽게 말씀을 드리는데 많은 노력은 필요하죠. 많은 노력은 필요합니다. 계속 시장에 집중을 해야 되고 시장에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저 개인적인 주변에 제 형님들 이 바닥에 오래 계셨던 분들이 맨날 저보고 하는 얘기가 만나면 좀 놀아라 이러거든요. 니도 좀 즐겨라. 언제 즐길래? 즐기는 게 뭘까요? 꼭 골프 치고 뭐 이래야지 즐기나요? 저는 제가 제일 즐거운 거는 시장이 열리지 않을 때 시장을 보는 게 제일 즐거워요. 시장이 열릴 때는 소위 말해서 운동으로 말하면 시합이잖아요. 시합을 하면서 연습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운동선수가 시합에서 가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경기가 열리기 비시전 동안에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그 결과가 시합에서 결과로 나오는 거고 아침 요즘은 8시부터 시작됩니다만 9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는 시합이에요. 경기하는 시간이에요. 경기하는 시간을 내가 공부했다라고 착각을 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럼 경기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익혀놨던, 훈련했던 것들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즐기는 게 장이 열리지 않을 때 시장을 보는 걸 가장 행복해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종목들을 다 봐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점들이 움직인 궤적들을 읽어내죠. 그리고 내가 이해하고 있는,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기업들이 있어요.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기업들은 제가 매매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르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이해하는 회사들, 이해가 되는 회사들, 이해가 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심플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떤 특정한 산업에 있어서 이 기업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지금 주식시장에서 반도체 종목 중에서 한미반도체, TC본드와 관련해서 뭐 전 세계 최고다, 유일하다. 그리고 이스페타시스. 이 종목들 우리 UPM 하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한미반도체 만원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죠. 이스페타시스 5천원대 그런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이에요. 왜? 이해하고 있는 회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얘네들이 될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놓쳤어요. 놓치면 어때요? 괜찮아요. 또 다른 게 있으니까. 그렇게 계속해서 풀어나가게 되면 항상 시장 중심에, 내가 시장 중심에 막 들어가려고 노력 안 해도 그냥 자연스럽게 떠밀려서 중심에 가 있어요. 그게 저희 매매폴더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 매매폴더랑 함께 하시면 훨씬 더 쉽게 하실 수 있죠. 제가 쌓아놓은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는 거니까. 뭐 지금 제가 이런 말씀 드린다고 해서 뭐 거부감 가지시고 관계없습니다. 당연히 거부감 가지실 거예요. 거부감 드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왜? 현실은 잘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굉장히 잘하고 있잖아요. 저희 매매폴드에 지금 입장하시는 분들이 뭐 그렇게 막 폭발적으로 막 늘어나고 이러진 않지만 한 번, 두 번, 매일같이 한 번, 두 번씩 들어오고 계시잖아요. 잘 안 나가요. 잘 안 나가요. 쭉 들어오고 계세요. 그리고 어제 공지를 올려드렸는데 우리 구독 서비스 하시는 분들께서 새로운 분을 추천하시면 추천하시는 분들이 3개월 신청하시면 한 달 더 드리고 추천하시는 분도 한 달 무료로 연장해드리겠다. 이거는 제가 장사로 여러분들 많이 들어와서 제가 돈 좀 벌어야겠다. 이것도 맞습니다. 뭐 사실 그렇잖아요. 그것도 맞지만 지금 저희 매매폴드가 시장을 정말 잘하고 있는데 벌써 이게 뭐 한 번 잘하고 마는 게 아니라 작년 저희 운영 방식을 작년 4월 1일부터 바꿨잖아요. 바꾸고 지금까지 계속 변함없이 꾸준히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지금 엉뚱한 곳에 가서 막 터지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 분들 그냥
아유, 뭐, 한번 해보고 아니면 말지 뭐, 라는 생각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시장에서 그다지 그렇게 소원하지 않는 상태의 주식을 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지금 저희가 매매볼 때 로봇주들이 되게 많아요. 많지만 지금 시장에서 막 투기적으로 엄청나게 핫하게 움직이는 휴린 로봇, 유진 로봇은 없어요. 왜냐하면 걔네들이 초기에 움직일 때는 굉장히 거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희 매매 홀더를 하시는 분들이 원활하게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 불안하지 않게 할 수 있는 종목들이 기본적으로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투기적으로 오늘 급등, 내일 급락 이런 것들은 제가 최대한 배제를 시켜요. 그거는 스스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 종목들은. 아무튼 저희 매매 홀더는 그렇다. 뭐 좋긴 좋은데 뭐 어째 좋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최근에 저희 아침 방송 뭐 그리고 제가 올려드린 방송들도 조회수도 조금씩 늘어나고 뭐 지금 그 엄청나게 큰 유튜브들 조회수하고 사실 비교도 안 되죠. 근데 조금씩 늘어나주고 있고 그래서 고맙습니다. 감사하고. 근데 좀 더 많은 분들께서 저희 UPM 구독 서비스와 함께 했으면 훨씬 좋지 않을까. 누가? 저도 여러분들도 다 윈윈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쓸데없는 얘기 좀 많이 했습니다. 수고하십시오.